그날의 냄비 김이 아직도 마음을 덮고 있어요.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죠. 나는 조용히 앞치마 끈을 메었어요. 오늘은 손주 얼굴을 보겠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설렜어요. 급식실 문을 열자 따끈한 김이 올라왔죠. 스테인리스 냄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국물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반가웠어요. 그 냄새, 오래된 식당의 기억 같았죠. 어머, 새로 오신 분이세요? 누군가 쳐다봤어요. 눈길이 잠시 머물다 이내 피했어요. 낯선 기류가 공기 사이를 스쳤죠. 나는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로웠죠. 그분 요리사 출신이라던데. 속삭임이 뒤에서 들렸어요. 그 말 끝에 묘한 냉기가 흘렀어요. 나는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양파를 썰며 눈이 시렸죠. 눈물이 양파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몰랐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아이들이 줄을 섰죠. 손주 얼굴이 보였어요. 작은 손이 내 쪽을 흔들었어요. 그 웃음에 마음이 풀렸어요. 그때 한 직원이 내 손을 막았어요. 그건 아직 배식하면 안 돼요. 아, 네, 죄송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죠. 국자에 담긴 미역국이 식어갔어요. 누군가는 내 뒷모습을 보고 있었죠. 속삭임이 다시 들렸어요. 괜히 와서 간섭만 하네. 그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끝이 떨렸죠. 그저 조용히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어요. 손주가 내 급식을 받아갔어요. 할머니, 맛있게 먹을게요. 그 말에 웃음이 번졌죠. 하지만 마음 어딘가 낯선 그림자가 내려앉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며 들었어요. 오늘 반찬 너무 짜대요. 누군가 웃으며 말했죠. 그 웃음이 왠지 내 탓 같았어요. 퇴근길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길가의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죠. 나는 가만히 손끝을 보았어요. 하루 종일 김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귀에 남은 건 냄비 두드리는 소리뿐이었죠. 내가 괜히 왔나. 그 생각이 마음을 묶었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급식실의 문이 조금 무겁게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 시작되는 건지 그땐 몰랐어요. 그날 냄비의 김은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 있어요. 다음 날 아침 급식실 문이 유난히 무거웠어요. 손끝이 문 손잡이를 맴돌았죠. 괜히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오늘 반찬 누가 짰대? 속삭임이 들렸어요. 눈빛이 나를 향했죠. 요리사라더니 별거 없네. 그 말이 귓속을 스쳤어요. 가슴이 저릿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칼을 들었죠. 채소를 썰며 마음을 눌렀어요. 점심 준비가 한창일 때 영양사가 다가왔어요. 이 재료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제가 아는 납품처에서요. 신선한 재료예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개인 거래로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이들 위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돌아섰어요. 그날 오후 학부모 항해 전화가 왔다고 들었어요. 특혜 아니냐는 말이 퍼졌대요. 숨이 막혔어요. 손주 반 담임이 다가왔죠. 혹시 재료 관련해서? 나는 머리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켰어요. 식탁 위에 손주 사진이 있었죠. 하얀 앞치마 입은 그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마음을 쿡 찔렀어요.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떠올랐죠. 그저 아이 옆에 있고 싶었어요. 그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모두의 눈치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때 손주의 쪽지가 생각났어요. 할머니, 밥 너무 맛있어요. 짧은 글씨였지만 따뜻했어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래, 이유는 그거면 충분했죠. 아이들이 웃으며 밥 먹는 모습, 그게 내가 살아온 이유였어요. 다음 날 새벽, 나는 급식실 문을 가장 먼저 열었어요. 불빛이 차갑게 반짝였죠. 냄비를 닦으며 혼잣말했어요. 이왕 시작한 일 끝을 보자. 그 말이 마음속에서 작게 울렸어요.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았어요. 오늘도 밥은 해야 하니까요. 내 방식대로 진심으로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결심이 더 큰 파도를 부를 줄은.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급식실 불을 켜니 스테인리스가 반짝였죠. 그 반사된 빛에 내 얼굴이 보였어요. 오늘은 다르게 해볼까?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작은 용기가 손끝에 닿았죠. 양배추를 씻으며 계획을 세웠어요. 아이들 입맛을 생각했어요. 짜지 않게, 달지 않게, 그저 따뜻하게요. 회의를 제안했어요. 우리 메뉴 조금 바꿔볼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죠. 누군가 말했어요. 뭘 또 바꿔요, 귀찮게. 그래도 웃었어요. 아이들이 남기는 게 많잖아요. 그 말에 두세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의 빛이 들어온 느낌이었죠. 다음 날 새로운 반찬이 올랐어요. 두부조림 위에 깨소금이 반짝였죠. 아이들이 밥을 먹으며 웃었어요. 이거 맛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퇴근길 손주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오늘 반찬 진짜 맛있었어요. 그 웃음이 햇살 같았죠. 손끝이 저절로 떨렸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요리 노트를 꺼냈어요. 학교 급식 메뉴 개선안. 손글씨로 적어 내려갔죠. 다음 주부터 시식회를 열기로 했어요. 다 같이 먹고 의견 나눠봐요. 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지만 누군가는 미소로 답했어요. 급식실 공기가 달라졌어요. 칼 부딪히는 소리가 부드러워졌죠. 수저 놓는 소리마저 따뜻했어요. 나는 느꼈어요. 조금만 진심을 담으면 밥도 마음을 담는다는 걸요. 하지만 희망의 불빛 아래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그땐 몰랐죠.
그 어둠이 곧 나를 삼킬 줄은. 그날은 아침부터 공기가 묘했어요.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안쪽에서 냄새가 스며 나왔어요. 이상하네. 이건 어제 들어온 재료 아닌데. 박스를 열었어요. 양파 껍질이 축축했어요.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예요. 조심스레 말했죠. 주방장이 내 말을 끊었어요. 괜히 일 키우지 마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의 눈빛은 피곤함보다 차가웠죠. 나는 박스를 덮었어요. 그날 오후 조리 중이던 동료가 일부러 불을 늦췄어요. 타면 어쩌려고 그래요?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그녀의 말투엔 질투가 섞여 있었죠. 급식 시간이 다가왔어요. 아이들이 줄을 섰는데 국이 아직 끓지 않았어요. 빨리 좀 해요. 영양사가 소리쳤죠.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어요. 그날 식사는 늦게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투덜거렸죠. 오늘 왜 이렇게 늦어요? 그 목소리가 가슴에 꽂혔어요. 퇴근 후 나는 혼자 급식실로 돌아왔어요. 불 꺼진 주방엔 냄비만 남아 있었죠. 스테인리스에 내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속삭이듯 물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그 떨림이 외로움 같았죠. 다음 날 관리자가 불렀어요. 괜한 오해 만들지 마세요. 그 말이 경고처럼 들렸어요. 네, 알겠어요.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죠. 점심시간 손주가 내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 웃음 하나에 마음이 풀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또다시 속삭임이 들렸죠. 저분이 문제 많다잖아. 그 말에 손끝이 멈췄어요. 식판 위에 밥이 식어갔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요리 도구를 바라봤어요. 식당 시절 쓰던 칼자루가 생각났죠.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내일도 맛있게 해주세요. 그 말이 나를 붙잡았죠. 나는 냄비를 닦으며 속삭였어요. 그래, 버티자. 작은 불빛이 마음속에서 깜빡였어요. 하지만 그 불빛을 향해 어디선가 바람이 불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바람이 폭풍이 될 줄은. 그날은 이상하게 바람이 차가웠어요. 급식실 창문이 덜컥거렸죠.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손주가 친구들과 싸웠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너네 할머니 때문에 급식이 엉망이래. 그 말이 내 귀를 찔렀어요. 아이의 눈이 붉게 젖어 있었죠. 할머니, 왜 사람들이 그래요? 그 한마디에 숨이 멎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쥔 장바구니가 유난히 무거웠어요. 내가 옳다고 믿은 일이 아이를 울게 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죠. 그날 밤 급식 명세서를 펼쳤어요. 익숙한 납품처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이건 이상한데. 단가가 다르게 적혀 있었어요. 며칠 전 봤던 박스의 냄새가 떠올랐어요. 유통기한, 포장지, 영수증.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졌죠. 누가 이런 짓을. 심장이 요동쳤어요. 손끝이 떨렸죠. 이걸 그대로 둘 순 없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영양사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이 명세서 좀 봐주세요. 그녀는 흘낏 보고 웃었어요. 괜한 오해하지 마세요. 그 미소가 낯설게 차가웠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 같은 납품서가 있었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주방장이 나를 불렀어요.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아이들 밥 문제인데 예민하지 않을 수 있나요? 내 말에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괜히 나서지 마요. 다칠 수도 있어요.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섭다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냄비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죠. 내가 지켜야 할 게 뭔지 처음으로 또렷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아이들이 믿는 밥, 그걸 어른들이 지켜야 한다. 글씨가 흔들렸어요. 주방 불이 켜지며 수증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죠. 그 김 속에서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믿어요. 그 목소리가 들린 듯 했어요. 나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몰랐어요. 그 결심이 곧 모든 걸 흔들 줄은. 비 오는 새벽이었어요. 급식실 창문에 물방울이 흘렀죠. 오늘따라 불빛이 유난히 차가웠어요. 나는 명세서를 다시 들고 갔어요.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 말에 영양사가 미소 지었죠. 그만하세요. 다들 알고 있어요. 순간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다 안다고요? 그녀는 시선을 피했어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 말이 오래 울렸어요. 주방장이 다가와 낮게 말했죠. 괜히 일 키우면 당신만 다쳐요. 아이들 밥인데요. 그는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날 오후 회의실로 불렸어요. 교감 선생님이 앉아 있었죠.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단호했어요. 당분간 쉬세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멈췄죠. 급식실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안에서 나는 냄비 소리가 멀어졌죠. 빈 의자들이 나를 바라보는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앞치마를 풀었어요. 손끝에 묻은 김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죠.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 밥 안 해요?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오늘은 조금 쉬자. 그렇게 말하며 등을 돌렸죠. 창밖에 빗소리가 깊어졌어요. 그날 밤 급식실의 불빛이 자꾸 생각났어요. 조용한 어둠 속에서도 냄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료의 이름이 떴어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 한 번의 망설임이 모든 걸 멀어지게 만들었죠. 다음 날 아침 학교 앞을 지나쳤어요. 아이들 웃음이 멀리서 들렸죠.
그 소리가 유난히 아팠어요. 나는 벤치에 앉았어요. 손에 쥔 건 오래된 조리장갑이었어요. 그 위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죠. 이게 맞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답은 오지 않았어요. 그저 바람만 불었죠. 그때 작은 쪽지가 손에 쥐어졌어요. 봉투엔 손주의 글씨가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밥 맛있어요. 글씨가 삐뚤었지만 따뜻했죠.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 한 줄이 나를 붙잡았어요. 세상에 들리지 않는 위로였죠. 나는 쪽지를 꼭 쥐었어요.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속삭였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도 작은 숨결이 깨어났죠. 그날은 유난히 맑았어요. 오랜만에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죠. 나는 학교 정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죠. 그 글씨가 마음을 밀어줬어요. 이젠 다시 가야겠다. 급식실 문을 여니 모두의 시선이 멈췄어요. 누군가 낮게 속삭였죠. 다시 왔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앞치마를 메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그날은 학부모 공개 시식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아이들이 웃고 있었죠. 하지만 공기 속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울렸어요. 국자를 들었죠. 김이 피어오르며 냄새가 퍼졌어요. 그때 학부모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이 재료 납품처가 이상하던데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움직였어요. 나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맞아요.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공기 중에 정적이 돌았어요. 이건 학교와 업체의 거래 명세서예요. 종이를 펼치자 숨죽인 소리가 났죠. 아이들 밥이 누군가의 이익이 되어선 안 돼요.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뒤에서 누군가 나섰죠. 저도 봤어요. 재료가 자꾸 바뀌었어요. 그건 나를 질투하던 동료의 목소리였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미안했어요. 이제 같이 하자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학부모들이 웅성거렸죠. 저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감의 얼굴이 굳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꾸면 돼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소리가 비처럼 번졌죠. 그날 급식실은 처음으로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시식이 끝난 뒤 한 학부모가 내게 다가왔어요. 우리 아이가 요즘 밥을 남기지 않아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퇴근길 해가 기울었어요.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됐죠. 그 빛이 눈부셨지만 따뜻했어요. 손주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작은 휴대폰 화면 속에 내가 있었어요. 급식 비리 고발 조용한 영웅. 나는 웃었어요. 영웅은 무슨. 그냥 밥하는 할머니지. 손주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오랜 시간의 어둠이 걷혔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도 햇살이 들어왔죠.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학교가 달라졌어요. 비리업체는 계약이 해지됐고 새로운 식자재가 들어왔죠. 급식실 문을 여는 소리가 가벼워졌어요. 공기에도 온기가 돌았죠. 주방 동료들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늘 메뉴는 뭐예요, 셰프님?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섰어요. 반찬 냄새에 웃음이 번졌죠. 손주가 내 앞에 섰어요. 할머니, 오늘은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했어요. 우린 나란히 국을 떴어요. 김이 피어오르고 빛이 흘렀죠. 그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어요. 점심이 끝난 뒤 학교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어요. 따뜻한 급식 나누기. 그 제목이 내 눈에 들어왔죠. 아이들이 직접 만든 카드가 쌓여 있었어요. 맛있어요. 고마워요. 글씨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나는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읽었죠. 교감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눈빛이 전과 달랐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죠. 저도 많이 배웠어요.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스테인리스 냄비가 반짝였죠. 그 빛이 꼭 새벽 별 같았어요. 퇴근길 손주와 걸었어요.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죠. 낙엽이 발끝에서 흔들렸어요. 할머니, 꿈이 뭐예요? 그 질문에 잠시 멈췄어요. 맛있는 밥을 짓는 꿈이지. 그 말에 손주가 웃었어요. 그럼 난 그 밥 먹는 꿈이요. 둘이서 한참을 웃었죠. 그 웃음이 저녁 하늘에 번졌어요. 집에 돌아와 앞치마를 걸었어요. 오래된 조리도구들이 조용히 빛났어요. 나는 가만히 냄비를 어루만졌죠. 그래, 이게 내 자리였어. 속삭이듯 말했어요. 김이 피어오르며 방 안이 따뜻해졌죠. 그날 나는 일기장에 적었어요. 맛있는 한 끼가 아이의 내일을 바꾼다. 글씨가 또박또박 눌렸어요.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오늘따라 그 빛이 더 고왔죠. 아마도 누군가의 하루가 따뜻해졌기 때문일 거예요. 그날 냄비의 김은 이젠 내 마음이 아니라 아이들의 내일을 덮고 있겠죠.